상스러운 기운이 신들의 땅 제주를 더욱 신비롭게 한다. 1만 8천 신이 살고 있는 섬 제주. 예로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신의 이야기, 신화 또한 많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 신으로 좌정하기까지의 과정이 한편의 서사시처럼 흥미롭게 전개되는 신화. 바로 신의 뿌리와 내력을 푸는 본풀이다. 백경왕도 삼시당 흑경왕도 삼세당 원징국ing 대감령 부재 발명찰삽대당. 신방이 장구를 치며 본을 풀고 있다. 본풀이란 본과 풀이의 복합 명사로 신의 출생에서부터 신으로서의 직능을 차지하여 좌정하기까지 유래와 내력을 해설하는 이야기다. 서사무가 신화라고 불리우며 각 마을 신당과 집안마다 다양한 본풀이가 전해지고 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본풀이는 크게 일반신 본풀이, 당신 본풀이, 조상신 본풀이로 나뉘어진다. 인간의 기원은 물론 하늘과 땅, 산과 바다, 마을이 생긴 내력, 그리고 희노애락, 생로병사가 모두 본풀이 속에 담겨 있다. 다른 본풀이에 비해 이야기가 길고 서사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일반신 본풀이, 다른 지역에서 전래된 본풀이다. 천지, 생사, 질병, 농경, 어로, 빈부 등 자연과 인간 생활의 일반적인 사상을 관장하는 일반신 이야기로 12 본풀이가 전해지고 있다. 그 중에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이공 본풀이다. 나이 40이 넘도록 자식이 없던 김진국과 임진국은 불공 끝에 아들과 딸을 낳았고 두 집은 사도를 맺었다. 사라도령과 원강아미는 부부가 됐고 원강아미는 임신을 하게 된다. 사라도령이 서천 꽃밭으로 가게 되자 징표로 빚을 반으로 꺾어 건네준다. 아들 한락공이를 낳은 원강아미는 제인장자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죽게 되고 한락공이는 아버지를 찾아 길을 떠난다. 결국 서천 꽃밭에 가서 아버지를 만난 한락공이는 빚으로 서로를 확인, 술의 멸망악심 꽃으로 죄인을 벌하고 환생꽃으로 어머니를 살려내 꽃감관 자리를 물려받고 잘 살게 되었다. 옵성 우리들 서천 꽃밭에 어서 가게 어머님 살령 서천 꽃밭에 들어가나. 인간들의 삶과 죽음을 꽃으로서 해결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고 보면은요, 우리들이 꽃이 지닌 어떤 그 풍요로움 이런 것의 상징성을 가져다가 인간의 운명을 주재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결국 이공 본풀이는 인간의 운명을 주재하는 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선비님아 모른 소리 맙서 구퍽에 가는 선비들 물주랜영 물을 주민 물도 구퍽에 먹당 보면 채나난 물채 걸리지 맙세네연 수양버들 잎사길 띠와 수대나난 서로 얼굴은 보나 조청비도 몸에 들고 문도령도 몸에 들었구나 조청빈 근황 보낼 수어서 간다. 김진국과 조진국이 결혼했지만 3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다가 자천비를 낳게 되었다. 연못가에서 마주친 자청비와 옥황의 아들 문도령은 서로 반하게 되고 자청비는 남장을 한 채 문도령과 친구가 된다. 부모님에게 문도령을 여자친구라 속인 채 둘은 함께 지내게 되고 문도령이 옥황에 가게 되자 이별하게 된다.
하루는 하인인 정수남이가 자청비를 넘보려 하자 자청비가 정수남에게 담뱃대를 찔러 죽여버린다. 어머니에게 정수남이를 죽였다고 하자 집안 망하게 할 아이라며 쫓아내버린다. 집에서 쫓겨난 자청비는 우여곡절 끝에 문도령을 만나게 되고 자청비를 병풍비에 숨겨놓고 함께 지내게 된다. 옥황은 자청비를 여러 차례 시험해보지만 자청비가 모두 해결하자 둘은 결혼에 이른다. 1년이 채 안 되어 싸움이 나자 자청비는 갑옷에 천리마를 타고 다른 나라를 물리친다. 결국 옥황상제의 명에 따라 상세경을 맡은 자청비는 농경신으로 좌정하게 된다. 농경신이 된 자청비는 오곡시를 갖고 내려와 죽은 문도령을 살리고 풍요의 신이 되었다. 일반신 봄풀이 중 널리 알려진 이야기로 춘향전처럼 친숙한 사랑 이야기다. 자청비 신화 속에는 농경신과 목축신, 제주인들의 생산의 신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너무 사랑 이야기가 로맨틱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아서는요, 아주 애초에 그 원시적인 이야기, 고대적인 이야기가 중세적인 삶을 담아내면서 더 나아가서는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시기의 삶까지 담아내면서 춘향전처럼 친숙한 로맨스의 이야기로 남겨져 있는 그런 신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척박한 바람의 땅, 일가의 무산영과 풍요를 기원하는 신의 이야기도 있다. 바로 집안 소신의 내력을 푸는 조상신 본풀이다. 동김령에 살던 송동지가 진상을 바치고 돌아오던 중 광청아기와 인연을 맺는다. 송동지를 따라왔던 광청아기가 그만 물에 빠져 죽고 만다. 송동지는 막내딸에게 광청아기의 원혼이 의탁했음을 알고 원혼을 달래준다. 그 후로 송동지 집안은 부자가 되었고 광청아기를 조상신으로 섬기게 되었다. 여신이 조상신으로 좌정한 사례로 제주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신화적 화소다. 일반신 몸풀이에서 보는 조상이라고 하는 분들은 아주 태초의 기원을 이루는 조상이었다면, 조상신 몸풀이의 조상은 중시조 쪽에 해당되는 이런 이제 조상입니다. 대개 이제 내 혈통의 조상을 이제 서술하고 설명하는 이러한 이제 이야기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직업 신의 시조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그 조상신 몸풀이 속에는 여성 그 신이 조상신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유교적 제사 속에는 늘 남성만이 그 조상으로서 받들어 모셔지는데, 제주에는 여성신도 조상신으로 받들어 모셔지는 아주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조상신 본풀이의 특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난 극복의 과정을 통해 마을 소신으로 좌정하기까지의 내력을 담은 당신 봄풀이 또한 주목해야 한다. 일반신 봄풀이에 비해 이야기가 짧고 마을 설천 등의 토착적 요소를 담고 있는 당신 봄풀이. 그중에 송당 계열인 김영, 괴내기 땅 봄풀이가 널리 알려져 있다. 땅과 물을 갈롭센 너난 소천국은 날순당에 내련 놀이강록 상농어공 백주님은 뱃내기 나난 일곱쟁 아들 태절을 난 아방이 신나. 금백주와 결혼해 46명의 자녀를 낳은 소천국은 소를 잡아먹게 되고 결국 이혼하게 된다. 소천국은 아들 송곡성을 무쇠 설갑에 담아 용궁에 띄워버리고 용왕의 셋째 사이가 된 송곡성은 먹성 때문에 내쫓김을 당한다. 강남 천자국의 난을 평정한 송곡성은 개선 장군이 되어 제주도에 입도하게 되고 송곡성은 우여곡절 끝에 김영의 당신이 되었다. 가난한 백성들인 김영 사람들은 소 대신 돼지를 잡아 송곡성을 받들어 모셨다.
김영 괴내기 땅 본풀이는 탐나 건국 신화인 삼성 신화와 금액을 같이 한다. 괴내떡이 본풀이 같은 것은 탐나고 건국 서사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고려사에 전하는 내용과 연속된 그 속편인데 앞부분은 고려사에 번역되정하고 그 아들대 그 시련을 겪고 돌아와서 나라 전체를 차지하게 되는 더 기묘한 과정은 그 기록하는 사람들이 매우 허황되다고 생각해서 제거해버렸는데 그것이 전해지고로 인해서 건국신화 영웅서사시가 본래 어떤 모습으로 전해지고 있느냐를 생생하게 보여주며 그것은 본토에 없는 유산일 뿐 아니라 세계 전체에 보더라도 그만큼 소중한 문화유산이 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제주 문화의 어떤 특수성을 이야기하는 시대를 지나서 제주 문화가 가지고 있는 또 여기서 전통이나 전승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의의가 무엇이냐를 이야기하는 시대가 와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이나 드라마, 영화가 없던 까마득히 머나먼 옛날. 지치고 힘든 이에게 웃음과 희망을 안겨주는 드라마가 있었다면 바로 본풀이가 아니었을까. 인생의 희노애락, 고통과 좌절, 악과 선, 응징과 자비, 은혜, 그리고 사랑 등이 버무려진 판타지가 바로 본풀인 것이다. 21세기 문화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 그리스 신화보다 더 다양하고 풍부한 이야기를 갖고 있는 제주. 본풀의 주인공들이 소설과 애니메이션, 영화의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날을 꿈꿔본다. 제주 신화의 문화 콘텐츠화, 그런 시대가 하루빨리 다가오길 손꼽아 기대해본다.